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HLB 화살표 반전 신호가 떴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살표 매도 신호가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바로 어제 발생했었던 부분들이 지워졌습니다만 오늘은 결과적으로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화살표 매도 신호가 어느 가격에서 발생됐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HLB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로 많이 쏠려가 있습니다. HLB는 다소 조용한 구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벤트가 지금 부재한 그 공백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 흐름을 우리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약세의 시작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벤트를 앞둔 숨고르기 양상으로 봐야 될지, 우리 투자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비중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 비중을 더 태워서 HLB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게 될지, 그 결정의 핵심이 바로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인 지금 화살표 매도 신호 발생한 것도 확인이 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면역 항암제 업종에서는요, 최근 단기적으로 워낙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뮤논시아라고 해서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유한양행 자회사잖아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자,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워낙 강하게 거래량 붙이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들어서 시세를 좀 오른쪽 우상향으로 좀 돌려 세우는 그림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그림이 약간 우상향으로 좀 돌아나가는 그림이에요. 제가 주식을 가격 보고 매매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황제주도 황제주인데 169만 원이니까 좀 부담은 되죠. 우리 과거에 삼성전자 막 130만 원, 140만 원, 200만 원 갈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가 액면가가 2,500원입니다. 따라서 이거 액면 분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향후에 액면 분할 가능성까지 좀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삼성 에피스홀딩스 안 볼 수가 없죠. 어느덧 시총 43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 16%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248만 주 가량 터졌는데요. 주가가 60만 원짜리니까 이렇게 거래량 붙이면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수급 쏠림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우리 HLB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확장하면서 최근 약세가 좀 두드러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으로 가면서 뭐 ABL 바이오라든가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다소 좀 약세, 좀 힘이 풀리면서 수급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양새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주 방산, 또 조선주, 또 로봇, 그 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소 좀 강했다면 이쪽 헬스케어 업종은 약세를 보였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오늘 전반적으로 이 업종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 HLB에게 오늘 크게 기대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수급 흐름이 우리 영상 꾸준하게 체크하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항상 이 순환매, 이 자본 흐름에 따라서는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우리 HLB에게 관심도가 낮다라고 해서 이렇게 순환매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순환매는요, 결국은 때가 되면 들어오는데 그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HLB를 개별적으로 제외하고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때를 우리는 보셔야 되는데, 그 때는 우리가 미국의 제약바이오도 봐야 되겠고, 또 국내 증시의 제약바이오 업종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보여드렸는데, 이같이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들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를 통해서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 헬스케어 업종 자체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 HLB가 어떻게 수급이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업종 내에서 우리 헬스케어 수급이 들어가는데 HLB로도 수급이 들어가는지를 꼭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HLB가 여기 포함될 수 있는 시총 대장주가 아니고, 코스닥에서는 시총이 높습니다만 개별 테마주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약세 흐름과 횡보 흐름은 수급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HLB의 뭐 기업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수급 순환매에 대한 어떤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이제 확정하다 보니까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그 밑에 단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총 순위 싸움하기가 바쁩니다. 과거에 우리 HLB가 시총 16조까지 갔었던 거 기억나세요? 과거에 12만원대 갈 때 그랬습니다. HLB가 다시 시총 16조 뭐 못 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미국 FDA 재신청과 함께 승인 여부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 또다시 HLB가 부각받으면서 시총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HLB에게도 분명히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아직은 부각되지 않을 뿐이지 존재감은 살아있다. 우리는 그 때를 잘 보고 판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5위평, 12평이 지금 데드크로스에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 들다 보면요. 여기 보이죠? 5위평, 12평이 데드크로스에 진입했고요. 여기 22평 있고 62평은 여기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단기평선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그러면 추세가 하방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장기평선, 중장기평선이 여기 아래 깔려있기 때문에 중장기평선이 이렇게 옆으로 지금 누워있잖아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는 HLB를 그냥 단순히 그냥 기술적으로 단순 평가해 보면 HLB 지금 약하네. 힘이 부족하네. 그리고 나와야 될 재료들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이 부재하니까 어때요? 그냥 심심한 겁니다. 막말로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심심하게 그냥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심한 HLB에 좀 양념을 부어줄 수 있는 이 재료들이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바로 진양곤 의장이죠 이제. 의장의 바로 그 의지에 달려있다. 내가 이 주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의지가 달렸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립 서비스 할 수 있거든요. 언론 플레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은 지난 2차 재신청이 불어난 이후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졌죠. 진양곤 의장의 이 행보가 보폭이 상당히 짧아졌어요. 행동과 발언 모든 부분에서 조심스러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추세가 말을 해주더라. 그래서 추세의 흐름을 잘 분석하고 주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진양곤 의장이 됐던 아니면 HLB 내에서 호재 소식이 뭐 뒤늦게 나오든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재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 어때요?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여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재료들이 나오면 주가는 단숨에 그냥 폭발적으로 급등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바로 뭡니까? 재료가 나올 때 쫓아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재료 빵 터지기 시작하면 5% 10%막 뜨기 시작하는데 이거 추격 매수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목 지키기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그 길목 지키기 하는 과정에서 내가 비중 조절만 잘하는 겁니다. 이 비중 조절은 곧 뭐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체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체력 소진해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열심히 뛰어야 될 때 못 뛰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되세요? 내가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나 이제 주가 좀 달려볼까 하는데 나는 이미 체력이 다 소진됐어.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다 소진한 거예요. 그러면 뭐야? HLB 그때 당시에 잘 가는데 나는 투자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투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명심하시고 대응을 잘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살표 매도 신호가 지금 이렇게 오늘 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내려앉으면서 어제 지워졌었던 화살표 매도 신호가 오늘 결과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저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제가 오후 1시경이네요. 화살표 매도 신호 오늘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응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응하지 않도록 의견을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의견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HLB가 추세적으로 완전히 꺾여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막 급락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재료가 터지면 폭발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지금 추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금 구간에서 비중 잘못 조절했다가는 놓칠 수가 있겠죠. 또다시 추격 매수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코스피 시장 어때요? 오늘 1.38% 올랐죠. 코스닥 지수 어떻습니까? 0.29% 올랐습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흐름이 뭐 다음 주에도 더 시세가 강하게 나갈 거다라고 보장하지는 않아요. 보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요. 지금 이 흐름이 그러면 우리 HLB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봤을 때 심리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시장이 저렇게 좋은데 나쁘지 않잖아.
코스닥 지수는 앞서서 먼저 세게 치고 나가서 지금 이렇게 우상향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다소 좀 늦었지만 코스피 지수도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 자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HLB가 당장 못 간다고 해서 수급 순환매 때문에 지금 처지고 있다라고 해서 또 화살표 매도 신호가 나왔다라고 해서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없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핵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거래량 부족하고 모멘텀이 부족한 거 이미 다 말씀드렸고 오늘도 강조드렸어요. 특히 거래량이 이렇게 푹푹 빠지는 거 너무 부정적으로 안 좋게 볼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추세가 이렇게 확 무너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바로 22평선 빨간색 선 22평 그 다음에 47,000원 지지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방 경직성이 지금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는 이 47,000원대를 절대 무너지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52평 12평이 데드크로스는 발생이 됐고 다음 주로 가면 이렇게 52평이 확 무너집니다. 그리고 12평이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HLB는 이 구간으로 그냥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됩니다. 횡보만 해줘도 52평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등락만 보여도 52평이 미리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파하는 이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림 22평 돌아나가고 52평이 이렇게 돌아나가고 12평이 이렇게 가는 그림 이 그림이 나오려면 다음 주에 이 구간에서 등락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구간에서 등락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을 보이면서 횡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래로 확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다시 47,000원이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너졌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다시 47,000원 저항 테스트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만큼 어떻습니까? 힘들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이 주가 자체도 올라가는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 우리 HLB 주식 요 구간만 좀 넘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요 구간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레벨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목표치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HLB가 이 구간에서 잘 버텨주고 54,000원대로 12월달 잘 넘겨줘야 우리 1월달 미국 FDA 재신청 기대감으로 54,000원 재신청 딱 하는 순간에 73,000원대까지 그냥 갖다 붙여주는 느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하고 시나리오 짜두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먼저 길을 예상을 해놓고 틀을 맞춰가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안 좋게 계속적으로 추세가 꺾여 내려가는데 우리 HLB 6, 7만원 갈 거야.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아직은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 과거 여기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가 이 주가를 6, 7만원 갈 겁니다 라고 목표치를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올라갈 때는 목표가를 더 올려 잡는 게 정상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지 기반을 잘 탄탄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다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